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와, 이제 봄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완연한 그 중간에 이렇게 접어들었고, 심지어는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날씨의 변화, 그러니까 아직도 좀 겨울처럼 조금 추운 날씨가 이제 이렇게 닥쳐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아주 더운 여름이 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약간 더운 날들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의 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지금 현재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17도, 일교차가 적습니다. 흐린 날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비도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젖어 있는 거 보면 새벽에 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보통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침 산책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날씨,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가로수에도 꽃들이 좀 피어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뉴스 기사를 또 하나 봤는데, 한정판이죠, 한정판. 스타벅스의 한정판 메뉴가 있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3월 중순쯤에 아마 출시됐던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하순? 한 이때쯤. 슈크림 라떼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혹시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은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근데 스타벅스 하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특화된 하나의 이제 커피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뿐만이 아니고 어떤 20세기, 21세기의 어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 그 다음에 브랜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 가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금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어떤 그런 마케팅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어떤 질 측면,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그런 메이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장의 선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이런 커피 브랜드에서, 커피 매장에서 말이죠, 한정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처럼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 슈크림 라떼가 3월 한 중순쯤 나왔다고 했죠. 4월 달에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는 이제 주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정판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기간 한정이죠. 이거는 뭐 수량 한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간 한정입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수량 자체는 제한이 없어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기간으로 한정해 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래 중에도 있어요. 우리 가요 중에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버스커의, 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범준의 벚꽃 엔딩이죠.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발매가 된 게 처음 이렇게, 예, 공개가 된 게 제 기억으로는요 2012년입니다. 2012년 3월에 출시가 됐을 거예요. 예, 음반이 발매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 봄이죠. 예. 딱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된 거예요. 이제 봄에 우리는 봄을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전에 쿨이 여름에 항상 음반 발매를 하고 활동을 개시를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와, 쿨 하면은 여름, 네, 여름 그룹, 그리고 노래도 여름에 걸맞은 아주 해변의 분위기가 나면서 시원시원한 그런 노래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봄을 장식하는 그룹이 생긴 거죠. 바로 그 당시 버스커였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하면서, 그쵸, 봄바람이 날리는 이런 노래, 얼마나 봄에 진짜 이 노래가 울려 퍼졌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벚꽃 엔딩, 뭐 벚꽃 연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됐죠. 워낙에 그 노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저작권, 네, 수입도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기간 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딱 여름이 되거나 아니면 가을이 됐을 때 사실은 좀 사그라들어요. 예.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 노래를, 예, 여름이나 가을에는, 특히 또 겨울에는 틀지를 않습니다. 안 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절들이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오면, 겨울이 아니죠, 다시 봄이 오면 다시 틉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기간 중에 이제 어울리는, 그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더 이 노래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 슈퍼스타 K를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이 버스커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의 이름이 이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좀 하게 되네요. 제 기억으로는 슈퍼스타 K가 한 2009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009년 한 가을쯤에 나왔을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 그 사이. 대략 한 8월달, 9월달 이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슈퍼스타 K1에서는 그때도,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1위를 했던 서인국, 네, 지금은 오히려 배우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그때도 물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진짜 완전 새로운 뮤지션이 나타났다, 완전히 음악계의 풍토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그런 뮤지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슈퍼스타 K2, 그게 한 2010년, 그쵸? 그때 나왔는데 우승자 허각이었죠. 그때부터 판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 이제 이 친구는,
예, 음악적인 부분, 진짜 가수로서 예, 그런 강력한 활동,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이제 면모를 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는 실제 가수를 만드는 이 오디션 프로 슈퍼스타 K, 정말 그 일반인 중에서 예,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실제로 무대에 설 수 있게, 그 다음에 진짜 기존의 가수 못지않게 아니면 또는 그 이상으로 예,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원석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예, 슈퍼스타 K2부터 이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르익었어요. 이제는 슈퍼스타 K2부터 이제는 아, 진짜 진정한 가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자리를 잡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슈퍼스타 K1을 통해서 발굴된 그런 뮤지션들도 저마다 이제 자신의 길을 이렇게 이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는 예, 그런 거기 출신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딱 뮤지션 난 음악에서 정말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야. 아, 시작했다고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예, 좋은 그런 뮤지션들이 발굴은 됐어요. 근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음악 차트를 완전 석권해버리는, 와, 이 가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특정 시기가 되면 떠오르는 그런 가수, 그런 노래는 슈퍼스타 K3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슈퍼스타 K3에 출연했던 강력한 경쟁자가 세 팀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버스커 네, 장범준이죠. 이 팀의 우승을 점쳐보긴 했지만 사실은 버스커는 우승팀이 아니었어요. 2위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위는 울랄라 세션. 네, 울랄라 세션이라는 네, 그룹이 뭔가 퍼포먼스가 곁들여진 그런 무대맨으로 항상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기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을 내놓느냐, 그게 심사위원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시청자들 어떤 감성을 가지고 그 돌아가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울랄라 세션은 기존의 뮤지션들하고 물론 실력은 출중했죠, 당시에. 근데 과연 좀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퍼포먼스를 겸비한 그런 그룹들, 그런 실력 있는 가수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그들한테 그대로 뭐 그냥 그게 이제 접목돼가지고 잘 표현해내는 어떤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될까요? 배우들? 그렇습니다. 그게 딱 적합한 표현이겠네요. 배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연기자들 아닌가. 연기자로서 그 완성도가 진짜 대단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반대로 버스커는 딱 봤을 때 드는 생각, 뮤지션이다. 이 사람들은 뮤지션이다. 그냥 뮤지션이구나. 와, 이거는 내가 기존에 지금까지 듣던 그런 음악하고는 다른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의 그룹이구나. 특히 이 보컬의 노래 스타일은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뭔가 와닿는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끌리는 스타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을 깨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수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뮤지션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뭐 아방가르드, 가요계의 아방가르드 해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은 많이 꼽잖아요. 기존의 멜로디 위주의 음악에서 비트 위주의 어떤 리듬 위주의 음악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 가요계가 좀 이동을 했던,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그 가치를 새롭게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던 그런 가수들로서, 그런 뮤지션으로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많이 꼽긴 하는데, 물론 그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그게 그렇게 또 어떤 의미에서 내 좀 이런 감성을 좀 자극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러냐면 저는 여전히 멜로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멜로디 위주의 그런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좋은 곡들도 많죠. 비트 위주의 음악이 참 좋은 곡들이 많고, 또 요즘에는 이제 힙합이 가당해서 각종 랩들, 멜로디보다는 좀 더 그 플로우, 펀치라인, 그거를 마치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이어나가는 그런 맛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멜로디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버스커는 여전히 멜로디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는 노래도 벚꽃 앤디, 여수 밤바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멜로디가 중심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타일은 완전히 버스커였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출연했던 3위 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3위 팀이죠. 2개월. 생각나세요? 2개월이란 또 강력한 팀이 있었죠.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남녀 혼성 듀오죠. 여성 보컬의 이제 목소리가 또 특이했고요. 그러니까 신선한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음악을 또 하기도 했죠, 그 팀이요. 근데 전 기억 남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당시에 윤종신 작곡가가 심사위원이죠. 그때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경쟁 세션에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경쟁 무대를 이제 선보이는데, 공교롭게도 버스커하고 2개월이 이 협동 무대를 이제 선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떤 하나의 곡을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그 심사위원들한테 동시에 받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한 팀은 떨어질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까지 이제 소화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상위권 팀으로 이렇게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각광을 받는 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버스커가 말이죠.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 두 팀이 같이 했던 노래가 샤이니의 줄리엣이었어요. 그 줄리엣을 이제 편곡을 새로 해가지고 그 두 팀의 느낌에 맞게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때 그 팀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두 팀이 그 서로가 이제 같이 한번 잠깐 그냥 일시적으로 한 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두 팀을 서로 연상을 시킬 수 있게. 그때 했던 제목이 뭐냐면, 그 팀 이름이 뭐냐면은, 한 팀 이름은 버스커고 한 팀 이름은 투게월이었잖아요. 투게더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투게더란 팀이 이제 노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샤이니의 줄리엣, 윤종신 심사위원. 저는 슈퍼스타 K 하면은 또 중요한 게 심사위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최고의 심사위원이었죠. 제가 봤을 때 어떤 음악에 대한 관점을, 물론 그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풀었을 수 있는, 이게 어떤 음악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추구한다 라는 거를 이성적인 관점에서도 풀어서 쓸 수 있는, 거의 저는 유일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적절한 표현, 적재적소의 그런 표현.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표현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와전되거나 또는 그 의도를 조금 다른 의도로 담거나 이럴 때는 있었죠. 그 윤종신 심사위원, 그 심사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구나, 아,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약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악 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한번 시험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장범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는데 한 팀은 좋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한 팀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 팀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 상대방 팀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뭔가 차별되는 전략을 가지고 온 게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 우리는 밴드라서 오래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여기 더 음악적인, 더 독창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답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그냥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있느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이제 노래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대답 자체가 사실 독창적이죠. 그 경연 프로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제 의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을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뭔가 약간 초탈한 느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여진 어떤 인성적인 측면들,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투개월이라는 그 팀에 대해서 깔 필요도 없고, 예, 그 팀도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 예, 그런 자연스러운 그 심정에서 우러난,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돌아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느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출연자들하고는 조금 음악 스타일도 다르지만 어떤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도 좀 다른 그런 팀이 아닌가, 그런 젊은 팀이 나왔다 라는 생각으로, 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슈퍼스타 K3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최고의, 그러니까 슈퍼스타 K에 있어서 전체 시리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예, 가장 정점, 그때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점을 찍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이제 부여를 했던 그 프로의 특성상, 예, 그런 이야기들의 전개를 알고 있던, 예, 그런 시청자들, 팬들은, 예, 이들이 나중에 2위를 결국은 하게 됐지만 나오는 음반에 있어서는 딱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울랄라 세션은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또 좋아하는 팬들도 있었죠. 그냥 기존의 그런 가수들하고는 별반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 그냥 잘하는 그룹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버스커의 경우에는 다르구나, 뭔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구나, 다른 음악이구나, 새로운 좋은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 해에 2012년이죠. 그 장범준의 벚꽃엔딩과 여수 밤바다를 함께 듣게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벚꽃엔딩은 기간 한정, 예, 여수 밤바다는 지역 한정. 예, 어떻습니까? 아니, 뭐 물론 딴 데서도 부를 수 있고 다른 시간대에도 부를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특화 전략을 노렸냐? 그러니까 그 버스커라는 팀이, 장범준이라는 사람이 그것까지 계획을 했다면, 또는 뭐 그 기획사에서 또 그걸 계획을 했다면, 그 마케팅 전략 자체가 엄청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그런 노래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나지는 않아요. 근데 계절 한정이다, 기간 한정이다, 또는 지역 한정이다. 자, 스타벅스의 슈크림 라떼, 앞서 이야기한 슈크림 라떼입니다. 아니, 스타벅스에서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슈크림 라떼를 그냥 매년, 예, 전기간 그냥 팔면은, 예, 판매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 먹지 않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더 수익성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왜 그러느냐? 그 한정판, 그러니까 한정판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이거는 크게 이야기해서 이 한정판은 바로 희소성이죠.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음료수, 뭐 식품이라면은 사 먹을 것이고, 음악이라면은 들을 겁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듣겠죠. 그 분위기에 심취하면서. 네. 근데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그냥 그것만 노리는 걸까요? 기업에서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한정판이 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희소성, 한정판 속에 들어있는 그 희소성 개념이 기업의 가치로 이제 가치 접목이 되는 거예요. 가치, 그 브랜드 이미지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한정판을 내놓은 기업,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맨날 파는 건 아니야. 언제나 파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게 가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딱 특정 기간만,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수량만 이렇게 판매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거꾸로 와, 이걸 왜 많이 좀 내놓지 않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둘러서 그거를 사러, 그거를 경험하러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경험에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음에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만약에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또 여전히 궁금해 하겠죠. 다음번에는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큰 기업들,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 잘 나가는 회사들이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잘 나가는 또 그룹이, 이 뮤지션이 그런 전략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또 그 기업 또는 그 노래를 만들어낸 그 가수한테 가서 닿게 됩니다. 와, 이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와, 여기서 나왔구나. 와, 멋지다. 별점 5개. 심지어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상술, 너무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와, 이거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우리한테 갖게 하다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모을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한정판에 대해서, 계절 한정, 기간 한정, 뭐 지역 한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토요일답게 조금 여유있게 많은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은데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수요일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